이번 강좌에서는 문제를 내는 사람들은 사람의 어떠한 약점을 노리고 출제하는가 하는 것도 하나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학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미적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수학 놀이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런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죠. 답이 얼마인지 알겠죠?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학생들이 답이 2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식을 보면 뒤쪽에 3과 7이 있는데 덧셈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 아주 편리하죠. 1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에서 10을 빼면 2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맹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앞에와 같은 오류를 왜 범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시되는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세요. 뭐 특별한 것을 느낀 점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장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상한 걸 느끼지 못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는 첫 문장에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여러분은 읽었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캠리부지 대학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이것을 적어도 처음에는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그냥 캠자하고 대학만 보이면 캠브리지 대학입니다. 이런 맹점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점을 선생님들은 노리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으면 처음부터 순서대로 풀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덧셈과 뺄셈을 우리가 만들 때 약속된 것이 있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풀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되지요. 즉, 이 문제의 경우 처음에 나무에 12마리의 새가 앉아 있다가 3마리가 날아갔죠. 그러면 9마리가 남아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7마리가 왔기 때문에 16마리가 현재 있구나. 이렇게 머리로 생각하면서 풀면은 우리는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덧셈과 뺄셈을 만들 때 어떤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냐 하는 것을 꼭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은 덧셈과 뺄셈이 아주 많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에서 순서대로 이렇게 풀면은 사실은 잘못하면은 중간에 틀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덧셈은 덧셈 기호대로, 뺄셈은 뺄셈 기호대로
그것을 합쳐서 덧셈 기호가 들어간 것에서 뺄셈 기호가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이 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알려면 꽤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도형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이 갖고 있는 결함에 대해서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사각형 종이를 하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림과 같이 점선을 따라서 6조각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한번 주어 보세요. 이것을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 정말로 단순한 6조각이지만 정사각형을 만든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있는 동그라미가 쳐져가 있는 4조각을 맞추어 주고 나머지 삼각형 2조각을 주고 맞추어 보라 해도 잘 못 맞추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있는 사각형의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90도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각형 2개를 양옆에 붙이는 것은 정말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넌센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지금 이 삼각형 플러스 4 반 4더이꼴은 그 답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금방 해보셨잖아요. 정사각형 아닙니까?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수학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곱셈 잘 알고 계시죠? 2 곱하기 3 이것을 문자로 바꾸어서 A 곱하기 B 또 A, B를 또 다른 문자를 바꾸어서 X 곱하기 Y 또 다른 문자를 바꾸어서 Y 곱하기 델타 X 또 델타 X를 다른 문자를 바꾸어서 Y 곱하기 DX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자를 바꾸어서 표시해도 같은 의미이죠.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다 이것들이 나타내는 것은 직사각형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삼각형의 넓이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밑변이 2이고 높이가 2인 직삼각형의 넓이는 우리는 2인 것을 알고 있죠. 우리는 면적의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1cm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1제곱센치라고 하고 임의의 모양의 면적은 이들 정사각형이 그 안에 몇 개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n개가 들어간다면 n제곱센치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밑변이 2이고 높이가 2인 직삼각형에 가로 세로가 1인 정사각형이 몇 개 들어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로 세로가 2인 정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면 4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4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보면은 노란색 면적은 전체의 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직사각형의 면적으로서 이 노란색 면적을
과부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변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1cm, 1cm 되는 정사각형을 만들고 뒷부분에는 1cm, 2cm 되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면적이 3이 됩니다. 아까는 전체가 4가 나오는데 이번에 3이 나왔죠. 이거 뭐가 돼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조금 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밑변을 4등분해서 한 변의 길이가 0,5가 되도록 해 보입시다. 그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정사각형의 수를 헤아려 봤더니 2.5개가 나왔습니다. 또 줄어들었죠. 이번에는 10등분을 해서 다시 정사각형을 집어넣어 봤더니 2.2개가 나왔습니다. 훨씬 2에 이제 가까워졌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길이를 0,1, 즉 20등분을 해서 정사각형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이랬더니 면적이 2.1로 되었습니다. 이제 2에 아주 가까워졌어요. 우리 이제 아시겠죠? 우리는 밑변을 갖다가 아주 더 적게 이렇게 쪼개어서 사각형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원래의 삼각형의 면적과 같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숫자들을 문자로 나타내는 것을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축에 있는 2는 일반적으로 x, 특수할 경우에는 xn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x축에 나타나는 모든 수량들은 앞에서부터 뒤로 나가면서 x1, x2, xi, xn 이런 식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축의 2는 일반적으로는 y로, 특수하게 지정해서 할 때는 yn으로, 그리고 y가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서 y1, y2, yi, yn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고 x축을 똑같이 나눈 것을 우리는 델타 x, y축을 똑같이 나눈 것을 우리는 델타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속 하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가 면적 S를 문자로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칸에 있는 것은 y1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y2 곱하기 델타 x 플러스 쭉 해서 yn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x가 공통인수이므로 밖으로 묶어내면 괄호를 열고 y1 플러스 y2 플러스 yn 괄호 닫고 델타 x 일식과 같이 되겠습니다. 일식을 n을 1에서 n까지 계속 대입하면서 그들의 합을 표시하는 이식이 되는데 이 이식을 써서 일식을 바꾸어 쓰면 3식이 됩니다. 그런데 3식을 쓰면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델타 x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실제 값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줍니다. 즉 limitation, 이것을 줄여서 LIM 이렇게 쓰고 델타 X를 아주 0에 가깝도록 주어야 한다. 이 조건을 우리는 사용을 해서 삼식을 다시 표현하면 limitation 델타 X는 0으로 갈 때 summation n부터 1까지, 그리고 n 값이 무한히 많이 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델타 X, 이것은 다시 약속된 기호로 왼쪽을 오른쪽까지 기록하도록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y dx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x와 y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x로 바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식은 50과 같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밑변은 0에서부터 2이므로 인테그랄 0에서 2 x dx. 그런데 7식에 의해서 6식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6식에서 x는 1차로 되어 있죠. 항상 1차로 되어 있으면은 1차 플러스 1을 해서 분모에 쓰고 분의 1 이렇게 해서 x는 1차에서 2차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2를 대입하는 것을 뒤에 저렇게 붙여둡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하면은 2분 1은 밖으로 놔놓고 x 대신에 2를 먼저 대입합니다. 위에 있는 2를 먼저 대입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그 다음 밑에 것을 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풀어내면은 2가 됩니다. 신기하죠? 사각형을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적분입니다. 미적분학에는 미분과 적분학이 있죠. 미분 공식은 공식이 한 6페이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7식을 보여주었는데 이런 공식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A4 용지 한 300페이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수학자들이 만듭니다.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좀 복잡하지요. 이것이 고등학교 들어가면은 가장 높은 수준의 학생들이 취급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수고했습니다. 적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구경을 했습니다.